안녕하십니까. 전기 자전거로 배달 투잡을 하고 있는 배달의 신입니다. 자, 오늘 배달했고요. 배달 수익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월 25일 목요일이고요. 쿠팡입니다. 배달 한 건 했고요. 2,500원입니다. 자, 다음은 배민원입니다. 총 19건 했고요. 19만 원이 아니라 10만 9,970원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뭐 쿠팡도 미션이 있었지만, 자, 쿠팡은 미션 수행을 안 했고요. 자, 배민원, 자, 프로모션, 배민원 미션 그 시간 내에 이제 건당 3,000원씩 그리고 최대 10건까지만 주는 이제 그 미션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 구간 배달 제외라고 적혀 있죠.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10건을 오늘은 완료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션비까지 이제 포함하면은 오늘의 총 수익은 약 14만 2천원 되겠습니다. 자, 수익만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리해 놓은 거 보면은, 자, 오늘 1월 25일이고요. 자, 오늘은 약 5시 40분경에 이제 시작을 했고 11시 10분경에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5시간 30분 이제 배달했고요. 그리고 약 주행은 약 42.7km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배달 총 20건 했고요. 자, 그래서 미션비 포함해서 약 14만 2천원 정도 오늘 수익이 발생됐습니다. 자, 미션비를 제외하면은 11만 2천원입니다. 자, 그리고 나눠 보면은 미션비 포함해서 이제 나눠 보면은 약 7,100원이 이제 건당 이제 배달 수수료가 되겠고, 약 25,000원이 이제 배달 시급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는 이제 영하 5도였고요. 그리고 자, 요즘에 하고 있는 인증 아닌 인증. 자, 오늘 보면은 이제 주차장에 들어온 시간이 11시 9분입니다. 자, 그리고 자, 오늘도 5단으로 그냥 주행했어요. 그리고 42.7km 이제 주행했고 배터리는 29% 남았습니다. 자, 5단 주행에 날씨까지 춥다 보니까 이제 17A 그리고 25A 이렇게 배터리 두 개를 듀얼로 장착했지만 배터리 소모율이 좀 높은 편이죠. 5단과 날씨 역량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5시간 반 이렇게 5단으로 배달 그 주행을 하고도 거진 약 30% 이제 배터리 남았다는 거. 고속 주행이 가능하면서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개개인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뭐 SMD 바이크 V7 모델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야기하자면은 자, 오늘 시작할 때는 한 영하 2도인가 그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점점 추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찍기 전에 온도를 다시 확인했더니 지금은 영하 5도입니다. 일단은 조금 추워요. 그 5시간 반을 밖에 있었더니 바람은 뭐 그저께 어제 같은 경우는 바람이 좀 불었지만 오늘은 뭐 거진 그렇게 그 정도 바람은 없었거든요. 근데도 장시간 밖에 있다 보니까 좀 춥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끝까지 그래도 최대한 버티면서 늦은 시간까지 배달할 수 있었던 거는 단가가 배민원 같은 경우는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 제가 시작할 때부터 5,000원 이상 콜들이 계속 있었어요. 정말 제일 낮은 콜이 4천 몇백 원? 정말 가까운 거리들. 그런 거 한 2건인가 3건? 4,000원짜리는 그 정도 했고, 대부분 5,000원 이상, 그리고 6,000원, 그리고 7,000원짜리도 했습니다. 오늘 시작 콜이 7,000원짜리였어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6시 전에 수행했던 거라서 3,000원이 안 붙었고, 아무튼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몰랐는데 계속 피크타임 지나서까지도 계속 단가가 좋고, 그리고 유독 치킨 배달이 많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이제 모르고 있다가 보니까 축구 경기가 하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오늘 축구 경기가 있어서 일단은 단가가 계속 좋았고 배달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일단은 날씨 춥고
축구 경기도 있으니까 축구 좋아하시는 또 그 라이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이제 오늘 쉬겠죠. 축구 경기 봐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라이더 분들이 평상시보다 조금 없었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상황에서 콜이 엄청 쏟아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했습니다. 꾸준하게 했고 콜샷 타임이라고 느낄만 할 때 다시 콜이 들어오고 약간 콜샷 타임에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콜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좀 어느 정도 좀 오래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좀 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배달 그냥 배달 수수료만으로도 배민원 같은 경우는 오늘 10만원 넘게 찍어버렸죠. 거기다가 이제 미션비까지 포함해서 거진 14만원 수익을 달성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기분이 좋습니다. 만약에 피크타임 지나서도, 그러니까 피크타임 지나서는 오늘 콜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 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콜 들어오는 텀이 조금 더 길어지긴 했죠. 근데 피크타임 때처럼 계속 어느 정도 그래도 꾸준히 콜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오늘 조금 더 많은 수익을 찍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긴 합니다. 자, 그래도 만족스럽죠. 솔직히 매일매일이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건당 5,000원씩만 줘도 두 건만 하면 만원이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배달로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근데 평상시 같은 정말 극단적인 평상시 같은 경우로 보면은 뭐 3,500원에서 4,000원을 주죠. 그러면은 뭐 3건을 해야 이제 만원을 간신히 넘기는 약간 이제 그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날과 비교했을 때는 오늘 굉장히 만족스러운 날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배민원 배달하다가 이슈가 하나 생겼어요. 이제 고객이 이제 전화를 안 받아서, 그러니까 그 제가 하는 쪽이 이제 대학교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대학교 기숙사가 하나 이제 기숙사가 몇 개 있어요. 근데 이제 기숙사는 이제 외부인 출입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근처 도착할 때쯤이나 아니면 기숙사 앞에 도착을 해서 그 고객한테 전화를 하면은 대부분 이제 내려와서 1층에서 음식을 전달하는 이제 그런 방식인데, 오늘 계속 전화 연결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센터에다가 문의를 하는데도 하필이면 그때 굉장히 그 문의가 폭주했던 시간이었나 봅니다. 피크타임 지나고 몇 시였더라? 한 10시 좀 넘어서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시간에 고객센터랑 연결이 너무 안 돼서 뭐 채팅으로도 하는데 답변도 없고, 그래서 그때 조금 시간을 까먹긴 했는데, 근데 다행히 콜이 들어와도 할만한 콜이 아니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 이제 고객센터도 이제 고객이랑 연결이 안 되니까 뭐 1시간 보관 후에 재배달이 가능하면은 재배달을 해주고, 1시간이 지나면은 자체 폐기를 해달라는 이제 그런 이제 안내만 이제 해주고 그냥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콜 잡고 이제 거의 배달을 완료할 때쯤 재배달 가능하냐고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재배달 비용 먼저 확인해 달라 했더니 이거는 지원센터에다가 얘기를 하래요, 채팅상으로는. 자, 그래서 뭐 지원센터가 솔직히 어딘지 모르잖아요. 뭐 지원센터로 채팅을 연결해 준다든지 아니면 지원센터 전화번호를 알려준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냥 지원센터로만 그러니까 지원센터에다가만 문의를 하래요. 그래서 뭐 지원센터가 내가 어딘지 어떻게 알고 문의를 하냐, 답답한데. 그래서 일단은 그냥 배민 그 대표 콜센터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가 지원센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통화를 했더니 오늘은 웬일로 굉장히 친절한 여성 상담사분이 응대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재배달 건인데 배달 비용 확인을 해달라, 기존에 6,200원에 배달을 했는데 동일한 가격이냐 라고 했더니 이거는 지금 6,700원에 재배달비 나간다, 그럼 6,700원에 재배달이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거리가 되게 더 가까웠어요. 그 바로 앞전 배달했던 게 바로 그 기숙사 근처라서 6,700원이면 완전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재배달 가능하다, 재배달 다시 하겠다라고 해서
바로 수행을 해서 6,700원 이제 배달비를 또 벌게 됐죠. 근데 사실상 이제 앞에서 고객이랑 전화 연결 안 돼서 까먹은 시간이랑, 그리고 다시 재배달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고객센터랑 통화하면서 시간 까먹은 거라, 뭐 그런 거 따지면은 물론 그 시간에 이제 콜이 할 만한 게 안 들어오긴 했지만, 근데 이제 만약에 할 만한 콜이 계속 나왔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어떻게 보면 손해긴 하죠. 예, 손해긴 한데 그래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할 만한 콜이 없었고, 그리고 가까운 거리 재배달로 6,700원 벌 수 있었다는 거는 아무튼 뭐 오늘 같은 상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채팅으로 문의할 때, 채팅으로 문의하는 거는 진짜 답답해요. 배민원은 이 시스템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채팅이 뭐 챗봇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하는 건지 챗봇이 하는 건지 진짜 그거는 뭐 배민원 내부 관계자분들만 알겠지만 좀 답답합니다. 거기서 응대를 못하는 부분이라면은 지원센터 전화번호를 공유를 해주면서 이쪽으로 전화를 좀 부탁한다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니면은 뭐 곧 바로 지원센터에서 전화를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뭐 띡띡 얘기하고 문의 종료, 다시 또 얘기하면 띡띡 얘기하고 문의 종료. 채팅은 조금 이런 게 좀 짜증이 나죠. 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이슈가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은 좋게 넘어갔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앞전에 제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거와 비교하면은 어쨌든 고객 과실이에요. 과실은 고객 과실이죠.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고객이 음식을 주문해서 제가 그 앞에까지 갔는데 연락이 안 돼서 배달을 못하는 상황. 근데 그 앞전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이 주소를 잘못 기입해서 제가 픽업까지 해서 출발은 안 한 상태인데 주소를 다시 확인하니 이제 제가 이쪽은 배달을 못 하겠다라고 해서 거절을 한 거죠, 제가. 근데 어쨌든 고객 과실 때문에 발생된 거잖아요. 그리고 배민원도 뭔가 그 고객이 잘못 입력한 주소지로 표시를 해줬고, 어쨌든 그것도 고객 과실이긴 하지만 어쨌든 피해는 이제 라이더가 보는 상황인데, 그런 거는 또 아무런 보상이 없어요. 어쨌든 저번 거와 오늘 거를 비교했을 때는 라이더는 잘못이 없고 고객 과실인 거는 확실하지만 이제 배민원 입장으로 말하면은 수행을 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이제 보상을 해줄 수 없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배달 주소 오기제로 인해서 다시 배달을 하는 경우 200m 단위인가 아무튼 그 정도 거리로 환산이 돼서 추가 정산이 된다 라고 했지만, 그 앞전에도 제가 너무 가까워서 정산을 받지 못했어요. 어쨌든 저의 노동과 시간이 들어갔지만 그에 대해선 배민원이 아예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너무 거리가 가까워서 추가 정산이 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것도 없고, 뭐 지원센터에서 연락이 갈 거다 뭐 그때 당시에도 지원센터 얘기를 했었거든요, 채팅에서는. 근데 이제 그걸로 그냥 끝났죠. 연락이 없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그랬죠. 그 이제 그 공정거래위원회인가 거기다 접수하겠다고. 근데 아직 접수는 못했어요. 그거를 그 영상을 찍고 나서 아무튼 며칠 있다가 제가 일주일 쉬게 된 게 바로 딱 그 타이밍인데, 일주일 쉬면서 배달도 못하고 아무튼 뭐 다른 일들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회사 일과 이제 집안일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예 그쪽을 신경 안 썼고, 지금도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배달 끝나고 들어가면은 너무 늦어요. 지금 시간 지금 시간 정도 되잖아요. 11시. 좀 일찍 끝내도 10시 뭐 이래버려서, 아무튼 그때 기록은 다 갖고 있어요. 그때 이제 바디캠으로도 녹화도 해놨고, 또 핸드폰으로도 녹화를 해놓고 사진까지 다 찍어놓고, 그리고 이제 그 고객센터랑 통화하는 것도 다 녹음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증거 자료들은 다 이제 확보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거는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진짜 그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한번
문의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것만 아니라 뭐 그런 거 있죠. 라이더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이제 확실하게 공유를 안 해줘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고장 시 얼마를 추가 지급해준다. 뭐 계단을 몇 층 이상 올랐을 때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몇 층부터 뭐 몇 층까지 얼마고 몇 층부터 다시 몇 층까지 얼마 추가 정산이 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쿠팡도 그렇고 배민원도 그렇고 제가 고객센터에 전에 문의를 했어요.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시판 같은 게 있냐. 근데 이거는 공유를 안 해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야기 이제 확인을 받고 이제 상담사랑 이제 확인을 하고 정산을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배달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도 모르시잖아요. 저도 몰랐거든요. 배달 처음 시작할 때. 근데 뭐 대형 단톡방, 이제 배달 대형 단톡방 이런 데서 하다 보니까 뭐 계단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뭐 추가 정산 받았어요. 뭐 계단 몇 층 이상 올라가서 추가 정산 받았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라이더 분들이. 그래서 저도 이런 게 추가 정산이라는 게 있구나. 이제 그래서 그때 알게 된 거고. 자, 근데 제가 이제 조금 불만인 건 뭐냐면은 주소지상에 이제 하기사 뭐 이거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없고까지는 모를 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거 떠나서 뭐 음료수 10잔 이상일 때 뭐 추가 정산되고, 근데 그거는 주문 메뉴에서 확인이 되잖아요. 근데 뭐 그런 부분은 이게 자동으로 추가 이제 배차 해주는 게 이제 안 되는 건지, 뭐 이런 게 저는 조금 의문은 들어요. 어차피 메뉴 시킨 거에서 예를 들어서 음료 10잔 뭐 이러면은 자동 배차를 자동으로 잡아주는 약간 이런 시스템이 어려운 건가. 물론 제가 뭐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시대가 좋아졌잖아요. AI가 배차를 잡아주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불가능한 건지, 그리고 아예 어떠한 메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추가 배차가 가능하다라고 초보 라이더들한테도 알기 쉽게 그런 항목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게 더 당당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안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문의를 안 한 사람은 안 주겠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 개선이 될 수 있을까. 뭐 물론 안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이의제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서 올려보려고 합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일단 시도는 해보는 거죠. 자, 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진행을 할 거고. 자, 아무튼 뭐 오늘 날씨 춥고 뭐 그런데 그래도 오랜만에 좀 10만원 단위의 배달 수익을 만들어서 좀 기분은 좋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치킨집에서 조대가 조금 오래 걸린 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오토바이 라이더 분이랑 좀 잠깐 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거 전기자전거냐. 그래서 뭐 전기자전거다 했더니 전기자전거 이제 시급 얼마냐 해서 배민원 서로 지도상에 단가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앞단가 뒷단가를 비교를 서로 이렇게 같이 했는데, 확실히 오토바이 단가가 좋긴 좋더라고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뒷단가가 아무튼 6,000원대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오토바이는 10,000원이 그냥 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 뭐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저한테는 이제 시급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한 15,000원 이제 찍는데, 이제 뭐 오늘이나 뭐 이렇게 좀 콜 많고 단가 좋은 날 하다 보면은 이제 시급 한 2-3만원 찍을 때도 있다. 그래서 저도 반대로 물어봤죠. 그럼 오토바이는 어떻게 되시냐 했더니 평균적으로 뭐 안 좋으면은 이제 뭐 한 2-3만원 찍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콜 많고 단가 좋은 날 같은 경우에는 뭐 한 4-5만원도 찍는다 시급으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제가 하는 동네에서 배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동네에서 원래 배달하시는데, 오늘 배달하다 보니까 제가 있는 쪽 동네로 이제 배달을 하게 되셔서 이제 그쪽에서 또 콜을 잡으신 거예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가 진짜 확실히 좋긴 좋구나. 예. 뭐 그런 거를 좀 느꼈고요. 근데 이제 뭐 그래서 제가 또 오토바이 시급이, 그리고 오토바이가 돈을 더 많이 번다라고 해서 또 이동수단을 또 오토바이로 생각하시려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존에 오토바이가 있고 아니면 오토바이를 뭐 과거에 탔었고 뭐 이런 분들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오토바이를 타보신 적도 없고 뭐 이제 그런데 오토바이로 시작을 하시려는 분들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계속 이제 고민을 하거든요. 오토바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전기 스쿠터, 그런 모델 한번 해볼까. 뭐 미니쿠 듀얼 뭐 이런 제품 있잖아요. 뭐 그런 번호판 없는 제품으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일단 자가 정비가 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자가 정비의 선이 조금 어느 정도 좀 자전거일 때보다는 많이 줄어들 것 같다. 뭐 브레이크 패드 정도는 또 영상을 찾아보고 하다 보면 할 수 있겠지만, 그 넘어서는 좀 못하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오토바이가 무겁잖아요. 그 전기 스쿠터라고 해도 또 자전거보다는 무겁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자전거 같은 경우는 정비가 필요할 때 그냥 들어서 뒤집어서 뭐 정비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뭐 전기 스쿠터만 돼도 그게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리프트에 띄워서 뭐 작업을 한다든지, 뭐 타이어 교체라든지 빵꾸를 때운다든지 이런 작업들도 리프트가 없으면 하지 못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오토바이가 당연히 돈은 더 많이 벌지만, 그래도 배달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배달을 하실지 이거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 이동수단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많이 갈리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오토바이나 전기 스쿠터 이것만큼 솔직히 편한 게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전기 자전거로 하면은 일단은 뭐 준비할 게 많습니다. 앞에 물론 라이트가 이제 제가 타는 자전거는 그 기본 라이트가 밝아서 뭐 추가 라이트가 필요는 없긴 하지만, 저는 뭐 추가 라이트 그래도 하나 더 보조용으로 달고 쓰고 있고요. 그리고 보조 배터리도 핸드폰 상시 충전해야 되니까 보조 배터리도 맨날 충전했다 한 거 이제 자전거에 이제 장착해서 핸드폰이랑 연결하고 뭐 이런 번거로움들이 있어요. 그리고 후미등도 V7 같은 경우는 있지만 그래도 저는 보조용으로 또 하나를 더 달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계속 충전을 해줘야 되고, 라이트 보조용도 계속 충전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기 스쿠터나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되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준비 시간이 좀 이제 덜 필요하고 이제 이런 장단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이동수단을 선택할 때 어떤 게 맞을지 좀 많이 고민을 하시고 선택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많이 이야기했고요.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배달하신 모든 라이더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